그 의원님께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시고 연구원 시절에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직접 예타 조사를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가적인 시각이실 것 같은데 지금 혼란의 핵심, 본질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타는 99년에 처음 도입될 때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예타를 했습니다. 예타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국책 과제로 이걸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예타고 일단 결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 뭐 요즘 뭐 본타당성 조사, 본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핵심이 딱 그냥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에서 통과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가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기재부한테 제출해서 예타를 받은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왜 그거를 우리 대통령 처가 땅이 많은 강상면 쪽으로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냐.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수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냐, 이거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이제 국토위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가 다 봤어요. 아주 면밀하게 봤는데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혹이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팩트가 드러났어요. 국토부나 그 용역 회사가 본 타당성 조사에서 B와 C라고 부릅니다. 편익과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에서 혜택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죠.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오는 편익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데 아니 경제성 분석이 없이 그 B와 C에 대한 조사가 없이 근거도 없이 이 노선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 수정된 변경된 노선이 이게 최저간이다, 이게 제일 좋은 노선이다라고 국토부와 용역회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경제성 분석에 대해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났고 그럼 두 번째는 이거 누가 왜 변경을 했냐. 이 문제는 국토부는 지금 용역회사가 변경을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용역회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변경하면 그러면 국토부는 국가 업무를 책임지는 이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민간 용역회사가 이게 더 낫습니다. 이런데 무슨 근거로 왜 이게 더 낫냐 물어보진 안 하고 국토부도 그러면 똑같이 앵무새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처가 땅이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의혹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보십니까? 국정조사 이전에요. 국정조사 이전에 이 의혹을 여기에서 지금 뭔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은 그냥 백지화를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막 뭐 날파리 선동이다, 정치적 오물을 도로에서 치워라 이러면서 계속 싸움을 걸잖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충격요법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충격요법이라는 게 백지화 해가지고 충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당은 충격 하나도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충격받은 사람은 국민들이고 양평 국민들이고 경기도 하남, 광주 또 서울의 동쪽에 그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거는 월권이고 주권 남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해법은 예타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예타는 문제가 있었지 않은 이상은 예타는 다시 할 수 없고요. 국가재정법 50조에 보면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동해 무슨 종합기술공사라는 데하고 경동 엔지니어링 이 회사들은 저는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들한테 타당성 조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그래서 저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기 처가 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라고 하고 저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경질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최종 노선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찾을 때 국회가 아주 투명하게 그 과정을 감시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감시하느냐? B와 C가 결국 문제인데요. 경제성이 결국 문제인데 B와 C를 예타 원안하고 비교할 때 진짜 공평하게 공정하게 비교하는지 봐야 됩니다. 예컨대 변경안에는 무슨 IC를 하나 더 두고 예타 안에는 IC가 없는 그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네. C도 지금 뭐 고속도로 길이가 2km나 늘어나는데 돈이 140억밖에 안 든다 이런 소리를 국토부 관료들이 막 하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돈이 3천억 가까이 더 든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C도 투명하게 하고 B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 국정조사는 해야죠. 국정조사는 헌법에 있는 권한입니다. 국회가 특정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국회가 충분히 조사할 권한을 우리 헌법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야당 요구하면 받아버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보자. 해서 다 밝혀보자. 밝혀서 의혹이 없으면 오히려 야당이 부담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방향으로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불거진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풀고 가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 상당 부분 그 정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더 좋은 대안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뭐 그저께 국회에서 국토위 하루 정도 해갖고는 안 되고 국정조사를 하면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혹이 없다. 특혜 그런 거 없었다. 이거 더 좋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하는 게 맞겠죠.